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다음 주 수요일 2월 1일이 FOMC 회의가 있고, 이날 저녁에,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고, 연준 위원들의 이제 멘트가 있겠죠. 파월이 나와서 한마디 하겠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요일, 목요일부터 그 어떠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월요일은 뭐 일단은 상해 증시가 열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해 증시 중국 뉴스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좋다. 그죠?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한 갭을 메꾸러 올라가겠죠. 그렇다 그러면 월요일 날은 그냥 소소하게 뭐 잘 모르겠어요. 상승을 하던 최소한 조정받으면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유심히 봐야 되고 그렇게 화요일 지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FOMC예요. FOMC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여기에 연준 위원들이 대거 바뀌었어요. 그죠? 그동안에 매파로 알려졌던 블러드가 정도표를 찍기 시작하면서 멘트를 날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비둘기로 변하고 그게 원래 그러거든요. 전도표를 찍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의 생각을 고스란히 얘기도 못해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FOMC 그 바뀐 위원들 뭐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코스피 투자하는 사람이 미국 연준 위원들 이름을 달달달 외우면서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다 뭐 이런까지 달달달 외운다는 거 전 세계에서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실시간 야간 중계하는 거 유튜브로 중계하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좀 과잉 대처가 아닌가. 근데 일단은 처음이잖아요. 가장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발표를 하면서 목요일부터 이제 다 따따붙다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성향이 하나하나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 이후에 증시를 이끌어 나가는데 지금 좀 불안한 게 뭐냐면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유럽장 상승했죠. 우리나라도 상승했죠. 지금 나스닥 상승했죠. 테슬라 차트를 좀 띄워놓고 보는데 저는 뭐 개별주를 안 하니까. 근데 많이 상승을 했다. 많이 빠지고 많이 상승을 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FOMC 앞두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죠. 여지까지 연준 우습게 여겨가지고 계기다가 의덕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많이 의덕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30일 월요일부터는요 조금 비중을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파월이 나와서 멘트를 날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재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항상 위로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간다. 그죠? 어느 선에 왔다.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스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스톱. 그죠? 우리 고스톱 잘 치잖아요. 고스톱 칠 때 막 쳤어. 내 패가 너무 좋아. 초장에 막 3점 나가지고 고 불렀어요. 근데 고를 부를지 스톱을 부를지 여기에서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왜? 고를 부르면 따블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고를 불러야 되나 스톱을 불러야 되냐 그 고민할 때 뭐가 나오죠? 확률이죠. 내가 여기서 점수를 더 나고 다른 사람이 3점을 못 날 수 있는 확률. 이거를 머리를 막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은 패가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뭔지. 그죠? 저 사람이 점수를 낼 확률. 어느 패가 나와야지 점수를 날지. 이거를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 스톱인데 여기서 역고당하고 망하는 사람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마저 날리는 사람이 뭐냐? 못 먹어도 고라고 외치는 사람이죠. 이왕이면. 야, 지금 요거 푼돈 먹고 뭘 해? 3점? 에이, 못 먹어도 고. 그죠? 푼돈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주식에서는 그 푼돈이 모여가지고 복리 효과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스톱을 외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오르는 놈이 오르고, 갈 때는 또 미친 듯이 가는 게 주식이니까.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한번 다음 주는 생각을 하면서 월요일 날, 월요일 뉴스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중국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났다. 위드 코로나. 그죠? 이 단어가 나오고 보복 소비 단어가 나오고 관광, 영화 두 자릿수 상승. 그죠? 그 다음에 팬데믹 전으로 돌아갔다. 관광 수입이 춘제, 과거 춘제의 70%까지 회복했다. 그죠? 중국이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못 갔잖아요. 이 춘제 기간에. 다른 나라에서 받질 않죠. 그죠? 코로나가 확산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먼저 번에 방송해 드렸듯이 코로나가 한번 확 번지고 나서 사그라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 심리가 확 바뀌어요. 그죠? 우리도 그랬으니까 주돈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식당도 가고 뭐 마스크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나 한번 걸렸으니까 이제 또 걸리겠어? 뭐 이런 생각. 그죠? 영화는 역대 2위. 그렇다 그러면 이번 춘제를 기해 가지고 코로나 확산을 기해 가지고 새로운 중국의 소비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중국이 얼마만큼 바뀌는지 이걸 가지고 2분기, 3분기에 나오겠죠. 근데 지금 한 가지 단점,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요. 실적은 계속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발표를 하고 미국도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기업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 또 하나 이번 분기만 4, 4분기만 기업 실적이 안 좋으냐? 아니죠. 2023년도 1, 4분기도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 벌써 다 예상들 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노랑머리 바보 형들. 아, 뭐 이거 우리 바보 형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죠? 이거 바보 형들 이거 어떻게 이거? 아, 바보 형들이 사들이면 따라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수요일까지 FOMC 오기 전까지는요. 수요일까지는 바보 형들이 현물을 사는지 선물을 사는지 현물을 파는지 선물을 파는지 이것만 예의주시해 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면서 공부는 해야죠.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공부는 해야 되고 그죠? 잠재적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잠재적인 악재는 쌓여 있어요. 왜? 우리 PF에 대해서 아직 해결 안 났습니다. 그죠? 유럽 물가에 대해서 해결 안 났어요. 경제도 엄청 안 좋고 그죠?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 있어요. 영국의 모시기 그러니까 LCC겠죠. 저가 항공이 부도가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디테일하진 않아요. 이거 흘려 들어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한번 우지끈 해가지고 주가를 폭락을 시킬 수도 있는 어떠한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그렇다. 그리고 뭐 호재거리도 사실 없어요. 호재는 과거로의 회귀 다시 이제 경제가 예전처럼 돌아간다. 코로나로부터 많이 멀어졌다 이건데 그죠? 인플레이션이 또 어떻게 잡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많이 상승한 거예요. 이게 테슬라 시간봉이거든요. 그죠? 전형적인 바가지. 야, 이거 진짜 조종받고 날아가는 턴인데 이 시간봉이거든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 상승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 부럽다. 나도 이런 거를 조금 캐치를 하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의 영역은 아니에요. 다 자기가 가지고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서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투자 성향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 투자 성향, 투자 매매 패턴 이런 거를 빨리 발견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너미 하는 거 따라한다고 절대 돈 못 법니다. 그렇다. 이게 좀 걱정이에요. 그죠? 은근히 뭐 이제 테슬라 사신 분들이야 뭐 수익이 많이 나서 좋긴 하겠지만 야, 이거는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고 지금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요. 그죠? 빅스 지수가 역대 최저점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19.5 그죠? 19.5까지 내려왔죠. 여기 보통 33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죠? 제가 나스닥을 좀 봤더니 나스닥을 좀 봤는데 그죠? 과거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주가를 패대기 치는 어떠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죠? 한번 또 상승을 시켜주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번에 FOMC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보다는 주가가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잡혔을까요? 유럽은 작살나고 있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만약 연준이 여기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잡는다? 가능하겠죠. 그죠? 브레이크를 잡을 가능성도 있고, 브레이크를 잡을 가능성이 없는데 안 좋은 멘트를 날릴 수가 있겠죠. 피봇 한참 있어야지 된다. 금리 인하 니네들 신경 쓰지 마라. 금리 인상도 지금부터 천천히, 아니면 여기서 끝마칠 수도 있다. 상황 봐가지고 다시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어. 24년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제가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횡보를 하겠죠. 그죠? 지금 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그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끄트머리 와가지고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 그랬죠.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그러면서 횡보하는 시기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더라. 근데 이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 기업 실적이 좋을 때. 그죠?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주가 떨어지겠죠. 그죠? 기업 실적 나쁘고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낮춰주겠죠. 그죠?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폭락. 그죠? 이 공식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업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금리를 이번 기회에 잡을 수도 있겠어요. 아예 금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더 과감하게 찍어 누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낮은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꺾는 게 아닙니다. 금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꺾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우상향. 이게 성장이잖아요. 인플레가. 그죠? 인플레이션은 성장이에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가다가 갑자기 푹 뛰어버린 거야. 그죠? 너무 가파르게. 그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죠? 동달아 인플레이션이 뛴다라는 건, 물가가 뛴다라는 건 뭐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무슨 뭐 월급이라든지, 그죠?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겠죠. 서로. 이게 무슨 그 회오리를 빗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얘기로. 그런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걸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만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 궤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 이게 만약에 20%가 올라갔다. 20%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에 대해서는 데미지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고 우리 이제 가계 구간에 데미지를 먹고 이 상태로 다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연 2% 얘기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근데 지금은 그 이상 올라갔잖아요. 9%, 10%가 돼버리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인플레이션을 꺾어가지고 연 2%를 맞추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거를 밑으로 거꾸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만큼은 우리가 데미지를 먹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방론자, 그죠? 하방론자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 침체 한 번 더 와야 된다. 여기서 한번 꼬꾸라져가지고 7,000, 나스닥 7,000 보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투자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일개 개미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저기 하버드라든지 아이비리그 나와가지고 월가에서 무슨 주식 공부를 하고 주식에 대해서 어떤 업으로 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다 온 사람도 아니에요. 정보 깡통입니다. 깡통 우리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지금부터 상승해요? 아니에요? 상승하다가 조정받아가지고 7,000포인트 갈 거예요? 하는 얘기를 나쁘다고 나하고 반대된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압니까? 내일부터 꼬꾸라져가지고 푹 내려갈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대처를 하면 되지. 그죠? 어떻게 대처를 해요? 시간봉 띄워놓고 골뱅이 쳐 내려오면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일봉 골뱅이 쳐 내려오면 여기서 곧버스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4하단 저항 2200포인트 뚫고 내려간 다음에 곧버스 올인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돈 벌기 쉽죠?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디어로는 모르겠어요. 일본 쪽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본 엔화가 지금 강세로 간다 그러면 일본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빅스. 저는 솔직히 나스닥, 이게 나스닥이죠. 나스닥 곧버스 한번 때리고 싶어요. 여기서 한번 조정 오지 않을까? FOMC 때 단타로 고바 한번 때리고 싶어요. 나스닥 곱을 때리든지 아니면 빅스 요 지수에다가 곧버스를 한번 요거를 레버를 때리든지, 그죠? 롱이죠. 레버가 아니라 롱을 한번 때리든지, 지금 요 생각을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볼 거는 그냥 뭐 나스닥 지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외국인들의 행방, 그죠? 우리는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현물, 선물, 매수, 매도 요것만 보면 끝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나스닥에다가 아니면 미국장에다가 단타 한번 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항생이 조금 민기적 거렸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월요일 날 항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증시가 열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것도 한번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잠깐 봤더니 원자재 시장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금값 1930불 요 언저리에서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은은 24불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구리도 4.2불에서 계속 움직이고 일주일 내내 요 상태입니다. 유가 계속 80 언저리에서 WTI 기준으로 80 언저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천연가스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는 왜 가스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씨. 그죠? 요거 천연가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유럽이 따뜻하다 그러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죠? 곡물 가격 별 변동이 없고, 곡물 한번 장기 투자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돈이 안 돼가지고 이거 한번 철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겨울, 지금 아시아 이쪽이 굉장히 춥잖아요. 역대적으로 한강이 올 정도로 굉장히 춥잖아요.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이 곡물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이 갈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파종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웃긴 나라인지 아세요? 부정부패가 엄청 심한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편들 데가 없으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편 들기가 뭐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부정부패도 심하고 국민들의 분열도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참 그거 빼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고 환경 좋고 하늘이 너무 맑은 나라였는데 전쟁 때문에 다 사라졌죠. 그런 게 아쉽다. 그죠? 원자재가 좀 안 움직이고, 그리고 암호화폐가 다시 23,000불이 됐잖아요. 그죠? 야, 엊그저께 2만 불이었는데 얘도 따라서 올라온 거 23,000불. 그러면 암호화폐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두 개만 보거든요. 투자 안 해요. 근데 좀 맞는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근데 이더리움. 근데 이더리움은 좀 잘 안 봐요. 그냥 요것만 보거든요. 비트코인. 그죠? 요게 같이 상승을 해주는지 요것도 한번 보고, 그냥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요게 또 뭐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무슨 뭐 논문이 나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죠? 그리고 지수로 봐서는 좋죠. 뭐 지금 뭐 다 빨갱이. 아유 좋다. 빨간색은 너무 좋아. 그죠?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항생 보면서 원자재가 지금 상황에서는요, 인플레 걱정하지 말고 원자재가 좀 상승을 해줘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건 뭐다? 중국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동안에 가동 안 했던 중국 공장들이 이제 슬슬 가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원자재를 중국이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왔죠. 반도체에 대해서 뭐 어디야? 호주하고 일본인가? 하여튼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미국하고 덩달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네덜란드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뉴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2차전지, 테슬라가 터지면서 2차전지가 또 터져가지고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누가 사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들이나요? 아니죠. 누가 사들이고 있어요? 외국인. 노랑머리 바보형들이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 노랑머리 바보형들이 안 사고 팔면
그때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렵지 않고 예전처럼 다시 단순하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회귀를 해야 돼. 너무 이제 어렵게 접근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날 상해 증시 보면서 결정을 하고,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절을 할지 아니면 더 올라탈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고, 수요일 날 고버스를 한번 탈지, 저기 나스닥 고버스를 한번 탈지, 아니면 빅스 지수를 한번 매입을 할지, 그거에서 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 매매 동향 보고 나서 비중을 줄일지 아닐지. 근데 이거는 있어요. 고버스는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에 고버스 투자한다 그러면요, 너무 위험해요. 잠깐의 수익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고버스로 투자한다 그러면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하세요. 지금이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하지만, 그냥 있는 돈, 내 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다 때려치 마시고, 한 100만 원만 넣으세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100만 원 넣고, 또 떨어지면 100만 원 넣고, 누구 따라서 그 전제 조건, 만약 코스피 고버스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제 조건 누구? 우리 노랑머리 바보 형이 파는지 안 파는지. 이거 2,000원, 3,000원 나온다 그러면 그때 따라 사도 되잖아요. 고버스. 그죠? 고버스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왜? 바보 형도 이기려고 그러지 마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